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쏟아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이슈를 선정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한 달 이상 비상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부모들은 3월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과연 학교는 안전한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학사 운영은 제대로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광주시 교육당국의 코로나19 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광주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서 교육청 또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자분들 찾아뵀는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까? 참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주 선제적인 예방소독 활동, 그리고 학생의 개인 생활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 개학이 연기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이런 것들 이제 계획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전국적 상황으로 교육부에서부터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17일부터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24일 월요일부터 계산해서 2주인 3월 2일 또 3월 9일 이렇게 2주를 계산해서 3월 9일까지 휴업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코로나19가 다 아시다시피 그 잠복 기간이 14일이라 하니까 거기에 일정을 맞춘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할는지 또 이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휴업을 하게 되고 또 개학을 연기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직원들은 다들 출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근무하시더라도 새 학년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 학년에 학급 배정도 했고 담임 배정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이 새 학년 시작한 걸로 하고 전화로 오거나 또는 SNS, 뭐 학급단 톡방, 비상연락망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 지도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 나오지만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와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의 준비는 진행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연기했지만 이게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서 추가 연기되거나 개학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일부 지역의 확산 속도로 봐서는 그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뭐 정부와 다른 지자체 보조 맞춰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확산이 이제 점점 더
늘어간다면은 그런 비상조치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교육부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계별로 할 겁니다. 네. 지금은 이 새학년이 시작돼서 일주일간 휴업이죠. 그런데 1단계 휴업으로는 3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3주까지. 15일. 네. 그럼 3월 1일부터 3주면은 3월 20일경까지겠죠. 네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방학 동안에 그 수업 일수를 메꾸면 되고요. 네네.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4주, 5주, 6주, 7주 이렇게 된다면은 또 4주 동안은 이제 그 수업 일수를 190 수업 일수를 10% 정도 조정해서 또 할 수 있고요. 네네. 그것보다도 더 늘어나고 8주 이상 네.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아마 이제 법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네네. 아무래도 현재로 봐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추가 연기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계약이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 추가 연기되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을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책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죠. 네. 가정에서 돌보기, 방과 후에 돌보기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이들, 맞벌이 부부의 가정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돌봄을 뭐 지난번에 비상사태가 나왔을 때 그 특정 학교, 뭐 유치원 등에는 모든 방과 후 활동이나 네. 돌봄을 중단하시라. 이게 원칙이지만 네. 꼭 필요한 학부모들에게는 돌봄 돌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네네. 해서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1년 내내 돌봄을 해야 한다 할 때는 교실의 시설이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그게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돌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네. 또 돌봄 인력이 지금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한다 할 때는 뭐 교직원 회의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임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계약 앞두고 학생들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뭐랄까요? 지금 방역은 잘 되어 있을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네. 자신 있게 방역 소독 그리고 네. 예방 물품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역 같으면은 모든 학교에 지금 2번 특별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네. 2월 20일까지 해서 1차적으로 한 번 했고요. 네. 그 이후로 2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2번 네, 했습니다. 소독하셨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휴업 기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개학할 때가 되면은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네. 뭐 우리 예비비 예산으로도 쓰고 또 정부 차원에서 특별 교부금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네. 방역은 그렇게 철저히 소독은 철저히 할 거고요. 개학 후에도 뭐 아이들 손이 닿는 손잡이라든지 또 뭐 계단의 손잡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수시로 소독을 할 계획이고요. 네. 네. 방역 물품으로 이제 마스크나 또 손 세정제나 또 발열 체크하는 체온계나 이런 거는 네. 이미 저희가 공급을 했고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하소연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런 시일 안에 단체 집단 구매를 통해서 학교에 또 2차, 3차 이렇게 배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약 전이니까 이제 특히 이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이다 보니 해외 다녀온 학생 그리고 교사 이건 더 잘 파악돼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저희는 뭐 자신 있게 시민 여러분들, 학부모님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네. 저희들이 작년 12월 28일 이후로 해외에 다녀온 아이들, 특정 국가에 다녀온 아이들
교직원 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학생은 뭐 유치원 포함해서 160여 명, 교직원은 뭐 76명 해서 네. 237명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확인하셨군요. 전부 개별적 통지도 하고 네. 쭉 다녀온 지 2주간은 개별 또 관리도 저희가 했고요. 현재로 그 이후로 다녀온 학생들이 교직원이 11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며칠 사이로 하루 이틀 사이면 다 이게 그 2주는 훨씬 지나버리기 때문에 현재로는 확진자가 없고 저희들은 그 아이들과 교직원은 개인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루에 2번씩 확인해서 현재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됐습니다. 지역사회 코로나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 전파로 분위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교육당국 입장에서 대응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발생한 그 확진자가 나온 그 진월 초등학교는 그 연락을 발표를 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학교를 거의 폐쇄 수준으로 휴업 명령을 하고 방역 소독하고 모든 교직원들은 일단 자가격리하고 저희들이 또 개별 체크도 하고 직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또 체크도 하고 현재까지는 뭐 다들 음성이고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 그러지만은 하루에 2번씩 그 학교의 교직원 그리고 그 학교 교직원과 또 직접 접촉이 있었던 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자가격리를 자율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우선 저희들 대책반을 반장을 이제 부교육감이 하다가 교육감이 하게 됐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네. 협력해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개학을 하게 될 상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학교에 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염 학생이 나온다. 수업을 이제 네. 개학을 했는데 확산 방지책 감염 학생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감염 학생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네. 매뉴얼에 따라서 네. 그 학교는 뭐 폐쇄 수준에 준하는 휴업하고 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자율 또는 자가 격리 조치하면서 네네. 매일 하루에 2번씩 이상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고요. 네. 또 이제 발열 또는 그 감염으로 확진된 학생에 대해서는 뭐 보건당국에서 그 조치에 따라서 그대로 할 것이고 저희는 일단 그 학교를 1차적으로 하고 네. 또 확산에 우려가 있다 판단이 되면은 다른 학교들까지 예. 또는 시 전체까지 이렇게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 모습을 상상해 보면 교사가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듣고 하는 공간이 일단 수업 현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학생들은 좀 마스크를 쓰고 네. 말을 할 때는 이제 좀 뭐 우리가 긴급 방역 회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마스크를 내리고 네. 말을 하듯이 네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교 현장의 풍속도도 참 지금까지 역대 보지 못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아까 마스크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과거 우리 전염병 사태 때 보면 예비비 같은 걸 투입해서 네.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확보는 어떻게 해나가고? 저희들은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아주 긴급하게 투입을 했어요. 네네. 이미 정부에서 뭐 거의 8억 한 3천여만 원 저희에게 특별 교부금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와 협조해서 네. 예비비 6억 3천여만 원을 들여서 모든 학교에 방역 물품 예산을 썼고요. 네. 정부에서 특별 교부금 준 8억 3천여만 원, 그거는 이제 5억 8천여만 원은 그냥 전체 학교에 2차례 방역 소독하는데 쓰고 2억 6천여만 원은 그 학교의 방역 물품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원했고 앞으로 더 네.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예비비라도 쓸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추경도 생각하고 있다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그러니까 봅니다. 마스크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우면서 뭐 한 집에 한 5개 정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거 뭐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 아이들을 뭐 직접 나눠준다거나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학생들이 계약하면은 네. 전체 학생에게 네. 하루에 한 개씩 주자 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학사 일정이 지연되면 학습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네, 학습에 대한 차질 이것은 정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네. 교육감들이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어떻든 교사들과 학생들이 대면할 수 있는 지도가 안 되니까 학생이 이제 개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그 비상연락망이나 네. 또한 학급별 뭐 단톡방이나 이런 SNS 상으로 생활교육도 하고 네. 학습 지도를 위한 뭐 과제물 이런 거를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이나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네. EBS 방송과 연결해서 네. EBS 방송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또는 네. 이 학습센터라든지 저희들도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런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갈 겁니다. 네. 그 얼마 전 수능 모의 평가죠. 네. 지금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연기된다. 네. 특히 이제 관심 많은 쪽은 고3 아니겠습니까? 그 네. 어떻게 지금 뭐 고3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네. 지금 3월 19일에 네. 첫 번째 전국연합 학력고사가 예정돼 있어 12일에 네. 3월 12일에 첫 번째 전국연합 학력고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3월 19일로. 네네. 그리고 이제 2차 학력고사 4월 초에 있는데 네. 그거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1차만 일주일 연기한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 상황으로 모두가 다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개별 학습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뭐 SNS 상으로나 전화상으로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겠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학원 대책을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원 학교처럼 좀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네. 때문인데 학원과 교육청 어떻게 공조해 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협력해 가고 있습니까? 학원도 저희 이 비상한 상황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학원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학원과 교습소 합쳐서 4,700여 개 되는데 네. 26일 오후 뭐 4시 현재로 약 48.2% 정도인 2,300여 개 학원과 교습소가 휴원을 절반 정도네. 네, 네. 절반 가까이 휴원을 네. 하도록 네. 자기들이 조치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해서 네. 교감들이 지난번 교감들 회의에서 건의도 하고 한 건데 네. 학원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제 저희가 4.15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번에 크게 달라진 건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18세 네. 참정권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 뭐 참정권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아울러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져서 네. 고3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광주에도 5,300여 명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새로이 되는데 네. 그 아이들에 대한 참정권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잘 해야죠. 그런데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일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완전한 자유를 네. 주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논란들이 자꾸 있고 그래서 선관위라든지 또 교육부라든지 한 데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참정권의 자유
보장을 해주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계의 입장인데 네. 이제 한쪽에서는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줘야 한다 하는 쪽과 아니 그 학교 교실은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런 참정권 교육은 시작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우리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쭉 지켜보면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감염이 잘 안 된다고도 하고 감염이 되어도 어린이 청소년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잘 이겨낸다 이런 이제 그 의사들의 소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우리 교육당국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소독이라든지 또는 예방 물품 또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잘 따라주시고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개인 생활 수칙 꼭 잘 지키면은 뭐 95% 이상 예방이 된다고 하는 말씀들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고 위축되기보다는 이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 광주 교육당국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